작년부터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던 베트남의 자칭 삼성이라 불리우는 빈그룹이 결국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번 적자는 무려 7.5조 동의 순손실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요. 무엇보다도 빈그룹이 2007년 증시에 상장한 후 처음으로 겪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인지라 베트남의 1위 대기업인 빈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닌가 하며 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이 창사 이래 첫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빈그룹을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치켜 세우며 국가적 사업으로 그 역량을 키웠으나 야심차게 뛰어든 스마트폰 사업은 한국 기업에게 상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잡아먹혔으며 자동차 부문도 10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그들의 목표인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빈그룹은 3년 전 SK그룹과 한화자산운용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SK와 한화가 3대 주주로 올라섰을 만큼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SK에게 투자 받을 때만 해도 베트남의 민간 기업으로 가능성이 큰 기업이었으나 베트남 정부가 빈그룹에게 손을 뻗치며 자신들의 국영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빈그룹 회장에게 빈그룹과 팜납 비용 빈그룹 회장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베트남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던 스마트폰과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금 부담을 감수하고 두 가지 신사업에 동시에 뛰어드는 무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부동산과 유통, 호텔 레저 등 4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잘 성장하던 빈그룹이 갑작스럽게 스마트폰과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국 투자자들은 조금씩 투자를 줄이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SK그룹 또한 빈그룹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는 한편 유통업체인 마산그룹에 국민연금과 함께 지분 9.5%를 인수하였는데요. 그렇게 베트남 정부가 밀어주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스마트폰 사업 빈스마트는 베트남 내 점유율 2%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작년 12월 스마트폰 사업과 TV 사업을 접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사의 주력 유통 부분인 빈마트와 빈마트 플러스를 마산그룹에 헐값에 넘기게 되었는데요. 재밌게도 마산그룹은 앞서 말했다시피 SK와 국민연금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베트남 전국에 깔린 2,600여 곳의 빈마트 매장을 손에 넣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의 지나친 과욕으로 인해 돈은 돈대로 쓰고 이득은 눈치 빠른 한국 기업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산전수전 다 겪은 한국 기업들을 너무나 얕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빈그룹은 자동차 산업 빈패스트를 키우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공조하여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을 해킹하여 정보를 빼낼 정도로 물불 가리지 않고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일념하에 자본도 기술도 없는 기업이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현대차 같은 싸구려 메이커는 1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1년 9개월 만에 첫 자동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보통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에 공장을 짓는다고 요청하면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비하면 이들이 베트남 정부에게 얼마나 큰 지원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빈패스트 관계자들은 현대차와 같은 싸구려는 만들지 않겠다며 한국과 일본 자동차보다 높은 가격을 측정해 놓았고 베트남 시민들 또한 빈패스트 차가 출시되면 무조건 사겠다고 애국 경쟁을 벌였으나 빈패스트 또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 10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한국 자동차 기업과 비교가 되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내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 빈그룹은 현재 현금 유동성 부족과 재무 여력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이번 빈패스트의 성공과 실패가 빈그룹의 생존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의 그룹을 더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그룹이 최근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평가를 거부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는데요. 피치 관계자는 빈그룹이 신용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빈그룹에 대한 분석 정보나 신용평가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삼성전자 또한 피치 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빈그룹은 신용평가사가 요청한 재무 자료 등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제조업계 계열사 적자를 메꾸기 위해 빈그룹은 많은 현금이 필요하겠지만 빈그룹의 재무 상태가 그만큼 좋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빈그룹에 담긴 베트남 정부의 꿈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야비하게 베트남 기업들의 투자를
사건을 회수하였다며 빈그룹이 이렇게 된 것이 한국 기업들의 탓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웨시는 베트남 정부는 빈그룹에 대한 가능한 한 최대 지원을 할 것이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것이다. 만약 빈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실패할 경우 그 출혈은 베트남 경제 전체에 큰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는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최근 빈그룹과 함께 빈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며 차세대 배터리와 AI 산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이번 빈 에너지 솔루션 투자에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트남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하던 일본 기업들을 따돌린 뒤 3년 연속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수는 물론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 확대를 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빈그룹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감당하기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다시 진행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빈그룹은 베트남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베트남 최대 기업이라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베트남 정부의 세금만 축내는 좀비 기업으로서 연명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베트남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상 국민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